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물가는 수십 배가 올랐는데 단 한 번도 가격을 올리지 않은 메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5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0원 정도면 커다란 핫도그와 무한 리필 탄산음료를 먹을 수 있는 곳,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당시 CEO가 핫도그 가격 인상을 건의하자 창업주 제임스 시네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핫도그 가격을 올리면 당신을 죽여버리겠어. 농담 같으시죠? 하지만 이 말 한마디에 코스트코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기업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핫도그를 팔고 남들 다 올리는 물건 값을 어떻게든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인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매달 내는 코스트코 회원권이 단순한 입장료가 아니라 이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는 전략적 설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마트는 물건을 싸게 떼어와서 비싸게 파는 유통마진으로 돈을 멉니다. 1,000원에 사온 물건을 1,200원에 팔아 200원을 남기는 식이죠. 하지만 코스트코는 이 공식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코스트코의 마진율 가이드라인은 최대 15%를 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대형마트가 25에서 30% 이상의 마진을 붙이는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죠. 심지어 코스트코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 제품은 마진율이 1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물건을 팔아서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트코는 어떻게 매년 수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걸까요? 비결은 바로 멤버십입니다. 코스트코는 물건을 파는 마트가 아니라 저렴하게 쇼핑할 권리를 파는 구독 서비스 기업입니다. 코스트코의 영업이익 대부분은 물건 판매가 아닌 여러분이 매년 결제하는 연회비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회원이 90% 이상의 재결제율을 보이며 매년 현금을 상납합니다. 물건 판매는 그저 회원들을 매장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미끼일 뿐인 셈이죠. 일반적인 마트에 가면 케첩 하나를 고르는데도 수십 가지 브랜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선택의 고통에 빠지죠. 하지만 코스트코는 다릅니다. 딱 한두 가지만 가져다 놓습니다. 대신 그 품목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것이라고 코스트코가 보증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효율을 발생시킵니다. 수백 가지 브랜드를 관리할 비용을 아끼고 특정 품목에 대해 압도적인 물량을 주문함으로써 제조사와의 가격 협상에서 슈퍼갑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 매장에 케첩은 오직 하나만 입점시킨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싼 가격에 공급해라. 이 단순한 논리가 코스트코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유통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마트의 자체 브랜드라고 하면 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싼 맛에 쓰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시그니처는 그 공식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코스트코는 제조사들에게 요구합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품질은 더 좋게, 하지만 가격은 최소 20% 이상 싸게 만들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코스트코는 마케팅 비용을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화려한 광고도, 매장 내 화려한 진열도 없죠. 오직 제품의 본질에만 집중합니다. 심지어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제조사와의 거래를 즉시 끊어버릴 정도로 냉혹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커클랜드 로고만 보고도 이건 믿고 사도 된다는 강력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통사가 제조사의 브랜드 파워를 압도해버린 유통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조차 코스트코의 모델을 완벽히 복제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 때문입니다. 코스트코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불황이 와도 직원을 해고하기보다 오히려 임금을 올립니다. 창업주 제임스 시네갈은 말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면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고객에게 친절해진다. 결국 그것이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실제로 코스트코의 이직률은 업계 최저 수준이며 이는 숙련된 노동력을 통해 매장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주주들이 직원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퍼준다고 비난할 때도
시네갈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 높은 비용이 코스트코를 가장 효율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코스트코 매장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창문, 시계, 그리고 안내 표지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스트코에 우유 하나 사러 갔다가 카트 가득 물건을 채워 나온 경험이 있으시죠?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입니다. 이들은 매장 배치를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 매장 구석구석을 누비게 만드는 보물찾기 전략이죠. 그 과정에서 고객은 예상치 못한 할인 상품을 발견하고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안내 표지판이 없는 이유도 고객이 직원에게 직접 묻게 하거나 스스로 매장을 탐험하게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코스트코 매장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대한 심리 실험실인 셈입니다. 여러분, TV나 유튜브에서 코스트코 광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코스트코는 마케팅에 돈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광고비로 지출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고기 한 팩의 가격을 100원 더 낮추는 게 낫다고 믿습니다. 좋은 물건을 압도적인 가격에 팔면 고객이 스스로 광고주가 되어 찾아온다는 믿음이죠. 실제로 코스트코는 별다른 홍보 없이도 전 세계에 강력한 팬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코스트코 주차장이 마비되는 풍경 자체가 그 어떤 화려한 광고보다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케팅 비용을 아껴 고객에게 돌려주고 그 혜택을 본 고객이 다시 충성 고객이 되는 이 선순환 구조는 코스트코가 40년 넘게 우상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모든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나갈 때 전문가들은 코스트코 역시 위태로울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집 앞까지 배송되는 시대에 굳이 무거운 카트를 밀며 창고형 매장을 돌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코스트코는 온라인이 줄 수 없는 경험을 팝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물찾기 같은 재미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신선식품과 즉석식품의 압도적 퀄리티였습니다. 온라인에서 고기를 사는 것과 코스트코 매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거대한 스테이크 덩어리를 집어드는 경험은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매장에서 갓 구워져 나오는 로티세리 치킨의 냄새는 온라인 쇼핑몰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오프라인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들은 아마존과 경쟁하려 하기보다 아마존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하며 자신들만의 성벽을 더욱 높게 쌓았습니다. 코스트코의 힘은 매장 밖, 즉 공급망에서 더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코스트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매입하는 슈퍼바이어입니다. 이들이 특정 회사의 물건을 받기로 결정하면 그 회사의 매출은 하룻밤 사이에 폭발합니다. 반대로 코스트코의 매대에서 퇴출당한다는 것은 기업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코스트코는 코카콜라나 스타벅스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협상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가격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매대에서 빼버리죠. 이런 강력한 협상력은 다시 고객에게 세상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고객은 코스트코가 자신들을 대신해 제조사와 치열하게 싸워 가격을 깎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대리인으로서의 신뢰가 코스트코를 단순한 마트 이상의 존재로 만듭니다. 투자자들이 코스트코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가가 잘 올라서만은 아닙니다. 코스트코는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아주 독특한 주주환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기 배당 외에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별 배당입니다. 이들은 현금이 금고에 필요 이상으로 쌓였다 싶으면 수조 원의 현금을 주주들에게 한꺼번에 쏴줍니다. 2024년 초에도 주당 $15라는 파격적인 특별 배당을 실시해 시장을 놀라게 했죠. 우리는 돈을 쌓아두지 않는다. 고객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주주에게는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명확한 원칙입니다. 이런 화끈한 보상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보너스가 되며 주가가 흔들릴 때도 주식을 팔지 않게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고객이 줄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여전히 대용량 묶음 판매를 고집하는 코스트코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트코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1인 가구를 위해 상품 구성을 세분화하기보다 가성비라는 본질에 더 집중합니다. 혼자 살아도 화장지나 세제 같은 생필품은 결국 대량으로 사는 게 이득이라는 점을 고객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부족했던 온라인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커브사이드 픽업을 강화하고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인 인스타카트와 협업하며 온라인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창고의 효율성과 온라인의 편리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유통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트코는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뢰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기업입니다. 코스트코에 가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전 세계 1억 명의 사람을 움직입니다. 핫도그 가격을 올리지 않기 위해 자체 공장을 세우고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며 마케팅 비용을 아껴 물건값을 깎는 이들의 행보는 어쩌면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고집이 결국 전 세계 유통업계에서 가장 견고한 성을 만들었습니다. 1,000원, 2,000원 마진에 연연하지 않고 고객의 이익이 곧 우리의 이익이라는 본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이런 고집 있는 거인이 담겨 있나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파는 기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코스트코를 공부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코스트코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깊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